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세 가지의 건국 신화가 병존하는 신라의 건국과 시조 이야기. 신라의 건국 신화는 가장 많이 알려진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신화를 비롯해 석탈해, 기말지 신화 등 세 가지 신화가 병존을 합니다. 삼국사기권 1 신라본기 제1혁거세거서간. 시조는 성이 박씨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휴선제 5붕 원년 갑자 4월 병진에 즉위하여 거서간이라 일컬었는데 이때 나이 13세였고 나라 이름을 선화벌이라고 하였다. 9월 촌장 소불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다가 나정 근처의 숲속에서 말이 울고 있어서 가서 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만 있었다. 이를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걷어 길렀다. 나이가 10여 세에 이르자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어른스러웠다. 육부 사람들은 출생이 신비하고 기이하여 그를 받들어 존경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지난 사람들은 박을 일러 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큰 알이 박과 같았기 때문에 박을 성으로 삼았다. 삼국유사권 1 기이 제1제4 탈해왕. 가락국의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정박하였다. 그 나라 수로왕이 신하 및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며 맞이하여 머물도록 했지만 배는 그만 쏜살같이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지금도 상서지와 하서지란 촌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때 포구 주변에 한 할머니가 있어 이름을 아진이선이라 하였는데 곧 혁거세왕의 해척 어머니다. 아진이선이 배를 바라보며 이르기를 이 바닷속에는 바위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까치가 모여서 울고 있는가 라고 하며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았다.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3자였다. 배를 끌어다 나무숲 아래에 두고는 이것이 흉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 몰라 하늘을 향해 고하였다. 잠시 후 상자를 열어보니 단정이 생긴 사내아이가 있고 또 7가지 보물과 노비가 그 속에 가득히 실려 있었다. 노려왕이 세상을 떠나자 광오주 중원 2년 정서 6월에 탈해가 왕위에 올랐다. 삼국유사권 1 기이 제1기말지 탈해왕대. 후공이 밤에 월성 서쪽 마을을 가다가 시림 속에서 크고 밝은 빛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자주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쳐 있었다. 구름 속에는 황금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빛은 상자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흰 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후공이 이러한 정황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친히 그 숲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있었으며 아이가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났다. 이는 혁거세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로 인해 알지라고 이름 지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신라의 건국 신화인 동시에 시조 신화인 혁거세 신화, 시조 신화에 해당하는 석탈해와 기말지 신화를 보여줍니다. 신라는 다른 고대 국가와 달리 박석김 등 세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듯 다양한 시조 신화가 전승되어 왔습니다. 신화에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과 저마다의 특징이 담겨 있는데 신라의 신화 역시 마찬가지로 시조 신화가 3개나 되는 것은 당시 신라사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혁거세는 말이 울던 자리에 놓여있던 큰 알에서 깨어났다는데 등장하는 말은 혁거세의 탄생을 예고하는 동시에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혁거세 신화는 기본적으로 난생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사료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져 천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혁거세가 신성한 인물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작용했는데 육부 사람들이 혁거세의 출생이 신비하고 기이하여 그를 존경하다가 임금으로 세웠다고 한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나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그가 경주 일대에서 살고 있던 고어촌장 소벌공을 비롯한 육촌장과는 다른 유이민 세력임을 말해줍니다. 다만 혁거세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육촌장을 비롯한 토착 세력과 충돌한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의 연합으로 즉위하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석탈해나 기말지 역시 토착 세력이 아니긴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건너온 배가 가락국을 거쳐 아진포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가 배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어린아이인 석탈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말지의 경우도 하늘에서 들이운 구름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아이인 기말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왕을 배출한 세 집단 모두 토착 세력이 아니라 유이민 집단이라는 점은 다른 나라 건국 신화와도 상통하는데, 신라가 외부에서 들어온 유이민 세력에 의해 한층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세 시조 신화 사이의 공통점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되는데, 석탈의 신화에서는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므로써 포구에 있던 할머니의 관심을 유도한 반면에, 기말지 신화에서는 흰 닭이 등장합니다. 이는 혁것의 신화에서 말의 울음소리를 통해 소발공의 관심을 끈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말과 까치, 흰 닭은 모두 주인공의 등장을 암시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서 등장하여 신성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데, 주인공을 신성하게 만든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이용해 일반인과 차별화한 것이며, 석탈에는 길이 20자, 너비 13자라는 굉장히 큰 상자에 기말지는 황금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둘이 예사롭지 않은 상자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달리 귀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라의 시조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통해 모두 신성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시조 신화는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신라 문화가 그만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구려나 백제의 시조가 능동적이고 영웅적 측면이 강하였던 것과 달리 혁거세와 석탈의, 기말지는 그러한 면이 없습니다. 아마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처럼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정복하면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모여 합의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시조의 영웅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혁거세와 석탈의, 기말지는 서로 기반이 달랐던 듯한데, 석탈에는 사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를 거쳐 신라에 도착하였다는 점에서 해양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말지는 황금 상자에 담겨 있었다는데, 황금 상자를 만들려면 철기와 재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 기말지는 발전된 야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북방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라의 세 시조 신화에는 주인공이 모두 신성하게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유이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세력 기반이 다르고 신성성을 강조하는 모티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혁거세가 난생인 반면 기말지는 태생이라는 점에서 한층 사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 시조 신화가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라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갔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세 가지의 건국 신화가 병존하는 신라의 건국과 시조 이야기였습니다.